네, 원래는 어제 만나야 됐던 분인데 오늘은 하루 시간을 바꿔서 오늘 뵙기로 하겠습니다.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일이 바뀌니까 수요일에 또 아주 뵈니까 새롭네요. 그러게요. 네. 새로운 시간에. 자, 오늘은 군사비 줄이고 복지에 쓰자. 아주 제목이 거창했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고. 자,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들 이제 민권센터가 딱히 이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건 아닌데 좀 이제 텍스가 이제 4월 18일 날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쵸, 세금 어제. 보고하는 게. 네. 근데 매년 요때에 전 미국의 평화단체들이 네.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도 이제 복지를 늘리자는 건 저희 민권센터랑도 관계가 있으니까 네.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그렇게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금 시즌이고 마감 그쵸. 시즌에 한번 세금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그렇죠. 과연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뉴욕주에서 그래서 이제 통계를 매년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뉴욕주에서 이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한 1년에 $10,000 정도 내요. 평균 세금을 많이 진짜? 내죠. 많이 예. 내네요. 다른 데보다 훨씬 한 30-40% 높아요. 평균보다. 그렇구나. 뉴욕주가 세금이 많긴 많아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30%에 가까운 돈이 군사비로 나가요. 진짜요? 군사비로 거의 그거는 한 연방 2,000 전체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는 돈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00을 낸다는 거는 주세금, 연방세금을 세금을 다 포함한 합쳐서. 얘기고, 그래서 그 중에서 거의 30%가 국방비야? 2,800여 달러가 국방비로 나가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게 국방비하고 군사비하고 달라요? 아니요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순간 깜짝 이 놀랐네. 평화운동 단체들은 국방비라고 안 쓰죠. 국방비는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쓴다는 뜻이고 지킨다는 그치. 그거를 강조하는 한국은 항상 표현이고. 국방비라고 하잖아요. 이거 미국도 정부는 다 국방비라고 국방비라고 해요. 하는데 근데 이제 평화운동 단체들은 네. 이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데도 쓰기 때문에 군사비라고 그렇구나. 이제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군사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 국방비는. 국방비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인 1,300여 달러가 미국의 군수 업체로 들어가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이 꼬박꼬박 우리는 매년 거의 3,000여 달러를 미국 정부의 군사비로 지출을 하고 그리고 그 절반 가량은 또 미국 군수업체.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은 군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사설업체예요. 예, 예. 프라이빗 업체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국 정부가 돈을 주고 무기를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항상 우리 많은 대통령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 세일즈를 할 때 우리 미국 대통령이 그럴 때 또 항상 가장 앞장서서 하는 게 미국 무기를 파는 거죠. 그렇죠. 그 미국 정부의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것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와 우리 대통령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뭐 초고속 무슨 전투기를 얼마만큼을 팔았다 막 그러고 그런 게 막 무슨 정부의 실적인 것처럼 막 보도가 나가잖아요. 그게 정부 세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 군수업체 무기를 팔아주는 팔아줘. 거예요. 세일즈맨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비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요 텍스 보고 때가 되면 4월 중순서부터 5월 중순까지를 이제 이 뭐냐 그 이름을 하나 정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곳곳에서 이런 이제 평화 운동을 펼쳐요. 네.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무슨 세미나 같은 것도 군사비 하고. 지출에 대한 전 세계 행동의 달. 네. 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활동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군비만 줄이자는 건 결코 아니에요. 전 세계가 군비를 줄여죠. 지금 전 세계에서 쓰는 군사비 거의 한 2조 달러 가까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미국에서 쓰는 군사비가 지금 이제 작년에 통과된 게 2024년도 예산안에 통과된 게 한 8,800억 달러 정도 돼요. 군사비. 이 액수가 전 세계 국가별 순위로 1위부터 10위까지 군사비 쓰는 네.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엄청난 거죠. 그런 거네요, 진짜. 예.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 군비의 40%를 미국이 지출해요. 우리가 지출해요. 우리 세금. 우리 세금으로. 네.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 버니 샌더스 예. 그 두 번 대통령 후보 출마했다가 출마했다. 떨어졌죠. 그 버니 샌더스는 매년 이 군비 예산안에 항상 반대표를 던져요. 항상 반대표. 그래서 반대표를 올해도 던지고. 이제 또 반대표를 던지면서 네. 지금 이 버니 샌더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지금 8,500만 명이다. 노숙자가 60만 명이다. 그다음에 이 건강보험이나 아동교육 시스템이 무료 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서민들이 거의 매년 아이 하나에 15,000달러씩 써야 된다. 어허. 이게 복지가 잘 돼 있으면 안 써도 되는 돈이다 이거죠. 돈인데.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군비 지출을 늘리고 그 그쵸. 2023년부터 2024년도에 군비 지출 또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거를 좀 깎고 그리고 그 돈을 이제 복지에 쓰자라는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버니 샌더스가 항상 이렇게 반대표를 던지지만 과연 그러면은 이 군비 지출에 대해서 삭감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얼마나 돼요? 안타깝게도 굉장히 적어요. 이거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공화당, 예를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군비 찬성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찬성하는 게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024년도에 2023년도 예산보다 거의 뭐 한 그 400억 달러를 늘려서 이제 또 했는데 네. 찬성한 연방 하원 의원이 350명이고 반대가 80명밖에 안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상원은 더 해요. 찬성이 83명이고 반대는 1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좋아하는 의원들이 전반적으로는 이 군비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편인 거죠. 그런 거네요. 이게 아무래도 그 미국 정책 자체가 전 세계 패권 국가 하해야 되잖아, 자기네들이. 그래서 중국이 좀 덤비니까 지금 중국 끝까지 이러다 보니 뭐 당연히 근데 이제 군사비가 그냥 이렇게까지 되는 그럼 과연 미국 여론은 어떨까? 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평화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군비 삭감을 지지를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여론 조사를 하는데 네. 여론도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근데 여론은 이 연방 의회보다는 상당히 입장들이 갈려 있어요. 연방 의회는 지금 표 하신 거 보면 알겠지만 네.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80%라고 아까 군비 그러지 증강을 않으셨어요? 이제 네. 지지를 하는데 네. 이게 일반 여론은 국민들은 예, 보통 지금 군비 예산이 너무 많다는 대답은 24%예요. 그리고 적정하다가 37%. 그리고 너무 적다라고 하는 대답도 이야, 32%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적정하다거나 또는 69. 너무 적다는 그 비율이 더 많죠. 그러네요. 훨씬 한 70%는 찬성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이게 여론조사의 이 묘미라는 게 네. 질문을 바꾸면 확 바뀌어요. 어떻게? 어떻게 바꾸냐 질문이 네. 우리 이제 2024년 군 예산이 8천억 달러가 넘어갔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냐라고 숫자를 제시하면 왜냐면 처음에 질문은 숫자가 없으니까 그치.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이. 8,800이라고 네, 하면 그러면은 이제 너무 많다가 32%로 늘어나요. 그다음에 적정하다가 36%. 그치. 그리고 너무 적다는 이제 22%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여론도 그렇게 군비 삭감에 적극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네요. 전반적으로. 네. 그렇지만 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저희들이 이제 복지를 우선시하는 그런 단체니까 이 예산을 조금만 깎아도 네. 복지에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 구호는 전쟁으로 우리는 지구를 잃는다라는 게 이제 올해의 구호예요. 구호고. 그래서 이 중간에는 이제 또 그 지구의 날도 22일, 4월 4월 22일은 그렇구나. 환경 예, 보호를 맞아요. 위한 지구의 날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 이런 군비 확산과 전쟁이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면요. 네.
이 군수업체들은 계속 무기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기가 재고가 계속 안 쌓이면 되는구나. 군수업체들은 망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구나. 아니 그 일으킨다고까지는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요. 예. 추정이 돼요. 결국에는 이 전쟁이나 군사 훈련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이 군수업체들이 운영이 되고 할 때가 돈을 생기는 더 거고. 예,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이 악순환이 사실 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역대 최대의 가스비로 이 돈을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군수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평화가 오면 군수업체는 망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네. 근데 우리들이 다른 여러 업체들에서 봐서 알듯이 네. 뭐 이 가스 회사들이 뭐 전기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가스 자동차 만드는 자동차들이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간다고 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이 전통적인 그 전화 회사들 네, 네. 그 회사들이 셀러폰으로 다 바뀌면서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 회사들이 셀러폰 회사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네. 그런 식으로 군수업체들도 군수업체들도 얼마든지 뭔가 평화로운 시대에 그럼요. 필요한 뭔가를 만들면 되는 네, 건데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죄송해요. 예, 그 운동하시는 근데- 분 앞에서 예, 근데 뭐 당장 이루어질 일은 절대로 아니죠. 네, 항상 모든 캠페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말을 해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네.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네. 옛날에는 저희가 1불 세금 내면 50%가 군사비였어요. 진짜요? 냉전 시대에는. 미국이. 네, 냉전 시대에는. 냉전 근데 시대에는. 알다시피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네. 그러면서 군사비가 상당히 그나마. 줄어들었었어요. 예, 예. 그동안에. 아, 40%보다 더 미치였어요.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내다가 내다가. 지금 이제 20% 정도로 20%였어요? 40% 아니었어요? 20% 아까? 정도로 네네. 뉴욕 주의 경우에. 예. 그러니까 다른 주 같은 경우는 더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세금을 덜 내니까 그럴 우리보다. 수도 있겠네.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레이건이랑 고르바초프랑 서로 막 이제 하면서 그치. 그 서로 군비 삭감 뭐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진짜요? 이제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서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자제시키면 그렇죠. 눈치는 최소한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역할을 눈치도 할수 안 보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목소리들을 뭐 크게 영향력은 없다 하지만 늘 목소리를 내야 하고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들이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 네. 그런 그리고 역할인 이제 것 같네요. 결국에는 확실히. 뭐 이런 평화 운동이 특정한 어떤 시기가 돼서 옛날 베트남 반전 운동이 그렇게 된 거고 그 전국 이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여론이 확 이제 이 군비 삭감 쪽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그걸 교육을 하고 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유럽 같은 데서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유럽 같은 데는요. 세금을 내면은 자기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다 적어서 보내줘요. 어머, 정도세요? 센트까지 적어서 보내줘요. 진짜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내가 세금 내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더 이 정부에 요구해서 명세서를 보내라. 라는 운동도 해야 오, 되고 진짜 그래요. 그러네. 그럼요. 근데 사실 유럽만큼 복지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유럽은 그렇게까지도 다 세세하게 공개하는데 여기는 미국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복지가 잘 돼 있지 않으니까 복지에 돈을 많이 안 쓰니까 더 숨기나?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군사비 줄이고 복지에 쓰자. 예, 이게 지금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고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오늘 어떤 캠페인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셨어요. 평화를 위하여. 이 인류가 시작된 이래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고 진짜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이었습니다.